안녕하십니까. 제8회 최자영의 뭐라카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는 예. 중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 재직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전교조라고 얘기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예. 위원장을 하셨습니까? 여기 하셨고 예. 그러다가 교직을 그만두고 예.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예. 최고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교직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 교직을 박차고 나와서 사회운동, 정치를 하기까지 그 경력이 조금은 이색진 것 같아요. 교직을 하면 교직, 아니면 정치를 하면 정치인데 양쪽을 다 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배경이랄까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아픈 우리 시대의 한 상처 또는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교사로 예. 아이들과 함께 교단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육적 삶을 누리면서 재밌게 살다가 아이들이 불러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퇴직하고 싶었던 그런 한 평범한 교사였는데 정년퇴직까지 예. 평범한 교사도 예.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런 꿈을 이제 그렇죠.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 한 교사를 그런 그 학교나 또는 20평의 교실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칠판 앞 아이들에게 그냥 지식 교육이나 이런 걸 잘하는 그것만은 교육이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그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사회적 요구.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게 복무하고 또 잘못된 그 교육 제도나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도 결국 뭐 교사의 몫이 아니냐 이런 이제 깨달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교육 운동을 하게 됐고 또 교육 운동의 선상에서 교직원 노동조합도 결성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민주노총으로 가서 이제 노동운동에 복무도 하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하시기 전에 민노총에서 그래서 또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 직접 정치를 해야 우리 사회가 바로 고쳐질 수 있다. 대리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우리 노동자들도 직접 좀 정치에 참여하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민주노동당까지 가서 그런 일들을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그러신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힘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걸 잘 받아주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정치가 아직도 이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인 또는 뭐 그런 그 정치보다는 아주 그 보수적인 재벌 중심의 그런 참 정치꾼들의 정치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교직에 계시면서 지식만 전수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는 민노총으로 또 노동자들. 근데 대개는 교사들이 이렇게 좀 수동적이고 그런 문제를 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사장께서는 용감하게 앞뒤도 안 보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오늘 전태일 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오시기까지 말하자면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걸어오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공이
예, 저는 국어 교사. 국어. 그래서 국어 교사로 있으시면서 스펠집이나 예. 시집을 내신 예. 걸로 알고 예.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에세이집. 예. 그게 하루를 더 살기를 했다. 예. 그죠?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아, 그게 예. 요 책. 요게 하루를 더 살기를 했다. 예, 제가 이제 예. 1원을 넘기면서, 예. 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 뭐를 다뤄봐요? 제 삶을, 아, 제가 이사장님이 걸어오신 삶을. 이런이라면 예. 옛날부터 이제 참 고래희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살았다 이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예.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 자신 정리네요. 예. 아, 1원을 넘기면서. 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격동 속에서 예. 자신을 대입시킨 거예요. 예, 예. 그냥 방관하지 않고. 예.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흐름이라기보다 예. 짤막짤막한 글들을 모아 놓으신 것 예, 같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앉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간단하게 어떤 성격을 가진 건지 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좀. 예, 그래서 그 제가 돌아보는 방법으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열심히 그동안 하곤 페이스북 하니까 활동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나 사람이나 또 내가 경험했던 일 이런 것들이 소회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 전문 그 신문 매일노동뉴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칼럼도 쓰고 매일노동 뉴스 뉴스. 예, 매일노동 뉴스. 뉴스라는 일간 그 노동 전문 신문인데 거기에 이제 칼럼도 쓰고 또 뭐 주간 경향에도 제가 칼럼도 주간 쓰고 경향.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쓴 칼럼들을 아까 얘기한 모으신. 이런의 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정리하고 예. 나를 돌아보면서 예. 반성하고 예. 회고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겠습니다. 정리한 거죠. 이사장께서는 자기를 반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은 곧 시대를 반성하는 거하고도 통하겠네요. 아니고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죠. 시대 반영은 그냥 반영이 되는 것이고 주로 자신의 반성.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했는데 예. 돌아보면 실제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많고 게을르기도 했고 철저하지 못한 점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예. 반성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예. 뭐 젊은 친구들이 꼰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내가 뭐 부인하든 어떻든 예. 나도 모르게 예. 그런 꼰대가 된 습성이.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럼 내 안에 있는 진짜 꼰대의 성격은 뭔가? 나는 진짜 꼰대인가? 이런 이제 되돌아봄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70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죠. 예. 그 분신을 했던 전태일 열사와 이사장께서는 예. 그 연령이 같은 것 같아요. 예. 공교롭게도. 공교롭죠. 그러면 전태일 열사가 만약 분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사장과 같은 나이죠. 모습으로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저로서는 뜻밖이고 예. 그리고 그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전태일 평전을 쓰신 예. 그 조영래 네, 변호사님이 예. 전태일 열사보다도 그러니까 이사장님보다 한 살이 한 살 많습니다. 예. 많습니까? 예, 한 살. 그것도 우연인 것 같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전태일 열사라고 부릅니다만 꼭 그렇게 불러야 되느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편하게 또는 유관순 열사 하듯이 어떤 신문 보수적인 신문 기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태일은 이제 열사로 불러도 되겠다. 우리 사회에 예. 미친 영향. 전태일? 예, 열사. 열사. 그렇죠. 예. 그렇게 행동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저희들도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자꾸 뭐 자기를 과도하게 희생하고 막 투쟁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자꾸 부각되고 아, 진짜 전태일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랑이라든지 그 돌보려고 했던 거라든지 그렇죠. 연대해서 싸우려고 했던 거라든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든지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것보다는 뭐 그냥 막 불끈불끈 그냥 싸움이나 하는 예, 싸움만 그런 하는 그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아니었다. 근데 정말 전태일이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 시대적 소명이라든지 이것은 뭐 이미 여러 가지로 다 이제 평가가 됐고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0년에 4.19 혁명, 70년에 사실은 혼자였지만 전태일에 분신한 거, 80년에 광주 민중항쟁, 예. 이렇게 이 10년 주기로 우리 90년에 또 이제 그 민주화의 봄 뭐 이렇게 예. 쭉 오고 있습니다. 87년 이 이어졌죠. 이런 큰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의 한 매듭이었고 예. 정말 억눌린 노동자들 또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장기 집권으로 가면서 산업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뭐 그것도 그 시대적 소명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난을 쫓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 하면서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또 개인적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시당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용감함 혹은 시대적인 한거 필요한 시기였고 70년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그때 저 지식인들 특히 학생들과 종교인들과 이런 분들이 맞아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군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면서 모두 그 후보들이 이 노동운동 또 노동자의 삶,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 이런 데 대한 그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선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예. 그런 걸 보여줬는데 그 정신이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교과서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새벽별 같은. 그 정말 또 우리 조영래 변호사가 너무 그 잘 썼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다 감동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대단해요. 80대 초에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이건 우리 사회가 새롭게 뭔가 가야 되겠어. 다 각자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나는 교사니까 교사로서 뭘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교육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만난 게 이제 전태일 평전이었고 그 평전을 통해서 이제 전태일을 만난 게 그렇습니까? 예. 이사장님도 전태일을 만난 게 조영래 물론이죠. 변호사가 지금 고인이 되셨죠? 조영래 변호사가 쓴 평전을 통해서 그렇죠. 전태일을 만났군요. 이름은 알고 평전이 있었지.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예. 그 구체적인 삶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보잖아요. 그때 젊은이들은 다 같이. 그 책이라는 게. 그 공감대가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내가 고등학교 갈 나이에 전태일은 그때 어디 있었지? 뭐 여기 청계천 시장에 와서 이렇게 뭐 거지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동생들 데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어. 내가 대학 갈 그 무렵에 전태일은 이제 이 평화시장에 와서 저 재단사하고 막 이제 노동운동을 막 일으키려고 도와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1970년 전태일과 하다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이 거대한 이거에 뭔가 이 자극이라도 줘야 되겠다. 큰 얼음덩이에 하나의 횃불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얼음덩이에 송곳이나 바늘 하나라도 찌르면 그 덩어리가 그게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네요. 깨지잖아요. 우리나라 이 촛불 이번에 촛불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촛불의 기원이 저는
예. 전태일에게서 예, 비롯된다. 분신. 예. 예, 그 불꽃이었네요. 한 개의 예. 그 당시 촛불이었지만 예. 그게 이제 우리 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역할을 아, 꾸준히 이제 해가는데 그가 그 분신 한가하면서 자기를 불태워서 하나의 촛불 또는 횃불이 그쵸, 되는 횃불이었다. 그때 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대학교 3학년. 예, 3학년이었고 분신할 때 대학교 예, 3학년이셨습니까? 지방의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 나옵니다만 뭐 공부도 해야 되겠고 가족도 돌봐야 되겠고 아, 뭐 이러니까 예. 특히 뭐 서울에서 전태일이라는 그 한 노동자가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때 신문도 뭐 경향신문만 조금 크게 내고 신문도 잘 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구에 있는 지방대학에서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예. 그러면서 동시대를 산 나와 똑같은 예. 나이에 예. 어떤 청년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 나는 뭐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전태일은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송곳이 돼서 야, 너 잘 살아. 심심하면 나를 푹푹 쑤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이사장님 대구에서 야간 대학을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 전태일 이사장님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가 각기 출신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 대구 사회적 출신이에요. 배경도 예. 다른데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이사장님은 전태일을 만났고 구체적으로 만났고 예, 전태일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나 그 같은 노동자들에 대한 예.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풀빵 사주는 전태일. 예. 그 동료 노동자들에 예, 예.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예, 풀빵을 예. 자기도 돈이 없으면서 예, 예. 사줬던 예. 것 같아요. 여러 번. 예, 그 풀빵이 예. 보통 풀빵이 아니잖아요. 뭐 좀 여유가 있어서 또는 뭐 이런 뭘까? 예. 그때는 다 가난하고 정말 뭐 이런 돈이 식인데 없으니까 뭐 대단한 거. 전태일이가 이제 집이 창동이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멀어요. 한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 엄마한테 차비만 받아 나오잖아요. 대체로. 예. 예. 그 이제 봉급 타면 엄마한테 다 갖다 주고 엄마한테 오늘 뭐 차비 뭐 옛날 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저녁에 늦게 마치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시다 애들이나 어린 여공들이 그래. 밥도 못 먹고 하급 여직공들이 예. 굶고 있으니까 어머나 그 돈으로 자기 차비할 돈으로 풀빵을 사서 예. 이거라도 먹어라 주고는 자기는 끝까지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그 당시에는 통금이라고 있었잖아요. 12시 되면 예. 그 이제 파출소에 걸려가지고 집에도 못 가 거기서 자기도 하고 파출소에 자기도 하고 그런 그 뭐 연민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 우리가 예.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전태일이. 그 이사장님께 말씀하신 막 자기를 분신한다고 해서 막 과격하게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때 제가 듣기로 여직공 일당이 커피 한 잔, 당시 커피 한 잔 값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자기가 이제 그 사회 운동의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표를 그 한 잔의 커피값 그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런데 그 수당을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당을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일요일도 없었던 거죠.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다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것이 그 커피 한 잔 값에 하루 8시간도 아니고 10시간,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게 놀라운 게 왜 전태일 열사는 돈을 올려달라, 수당을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이거를 내걸었다는 게 두 개를 얘기하기가 뭐 번거로워서 그랬던지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했던지 일요일을 쉬게 해달라고 표를 내걸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돈과 그 여가입니다. 휴일이에요. 그걸 뭐
당시에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거나 대비시키거나 그러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있죠.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은 전태일이가 이제 그 평화시장에 가서 그런 봉제업, 봉제 공장에 봉제업이죠. 들어가서 예. 일을 해보니까 예. 또 옆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하는 어린 여공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거예요. 아, 이게 최소한도의 그 인간적인 대접. 그리고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여공들의 건강이었어요. 예. 그때 어린 여공들은 사실은 예. 뭐 교수님도 아마 그런 건 같은 동시대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우리 그때 어릴 먹을 때는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계란 하나 먹는 것도 힘들었어. 시골 분들은 애들 자식도 많고 하니까 예. 공부는 뭐 남자나 시키고 뭐 맞이나 시키고 맞아.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 여자애들은 어디 식모로도 보내고 어디 가서 자기 밥벌이라도 해라. 예. 밥벌이가 뭡니까 이사장님? 벌어가지고 동생들 남동생 공부시키는 그럼 거예요. 입이라도 하나 덜자. 이렇게 해서 막 쫓아보냈다고. 그러니까 여기 여공들은 사실은 기술 배우고 밥 얻어 먹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커피 그 당에 한 잔이 아주 고급 커피가 그 당에 50원인데. 예. 그때 50원. 50원. 하루 종일 일하고 50원 받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건 사실은 큰 의미가 크게 없고 대신 그렇게 하면서 뭐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건강검진 하도록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뭐 이 굶주리고 그러니까 여공들이 전부 위장병, 폐병, 무슨 이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쉬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하면 최소한 그 당시에 이제 6일 근무니까 일요일은 유급 휴가잖아요. 예. 70년대에도? 예, 또 그때도 노동법이 있어서 근로법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예. 참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당시에 거기 시장에서는 평화시장에서는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쉬어라 예.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예. 그리고 일을 시키면서 유급 휴가 돈도 안 일요일날 주고. 일을 시키면 유급을 해야 되는데 돈도 안 줘.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런 거 근로기준법에 다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전태일 전태일 여사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셔서. 그 당시에 법전이라는 게 한자 투성이죠. 그렇죠. 한자 투성이 요즘은 한글로 좀 한글로 돼 돼 있는데. 있지만 문구도 그렇지만 아.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중퇴한 게 전태일의 최고 학력인데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 그냥 예. 막 끼고 다니면서 예. 한자 아는 사람한테 이거 읽어달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 깨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독학으로 예. 깨친 그래서 거예요. 나에게 대학생 친구만 하나 있었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 2번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럴 때 너무 이거 누군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배움에 대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뭐 일요일은 쉬고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되고 그걸 거기서 알아냈군요. 예. 아무도 전태일 열사에게 그 내용을 전해준 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죠. 누가 사용주가 가르쳐 주겠어요. 노동자들은 뭐 아예 그런 개념도 포기하고 안 보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게 그래서 없는 이제 게. 답답해서 이제 그걸 독학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다 싸운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게 사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임금도 올라가는 거죠. 유급휴가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건강검진 시켜라. 뭐 이 작업 환경 그때는 뭐 이런 것도 2개로 막아가지고 다락방 만들어서 이제 그렇죠. 하던 때니까 허리를 목표가. 펴기가 앉아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이라도 내달라 뭐 이런 창도 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초에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에 그 노동자들의 삶과 비슷한 똑같습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폐결핵이 너무나 만연했었거든요. 우리 평화시장에 그랬어요. 평화시장에도 예. 그랬죠. 아 그러면 똑같아요. 예, 아유 그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건데 국민학교 4학년 학력에 한자를 자기가 독학을 해서 예, 예. 노동법을 스스로 공부해서 예, 예. 거기서 일요일은 예, 유급휴가 예, 혹은 예. 쉬어야 된다는 걸 예. 알고 글 떠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분신을 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그 투쟁의 가능성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각오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 건데 예. 어려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좀 말씀해 예, 주세요. 그래서 네. 그 근로기준법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법대로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요구한 게 그 사업주들이에요. 그 사용자들이죠. 기업하는 사람들. 예. 주인들이지 봉급 어. 주는 사람한테 예. 이거 좀 제대로 봉급을 주고 봉급 주고 근로기준법대로 좀 쉬게 하고 건강검진도 그렇죠. 시키고 건강을 하라고 예. 막 요구를 해요. 아. 지금 말하면 단체 교섭인 셈인데 예. 그걸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누가 귀를 예. 열었겠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근로감독관이나 누가 노동자 편을 들어주면서 예.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근로감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뭐 산업화다 뭐 예. 이런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노동자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안 돼. 근로감독관한테 간곡한 편지도 쓰고 썼습니까? 지금 전태일 기념관 예. 전면 앞에 문자로 이렇게 그 전해 오셔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쓴 편지를- 시정해달라고 보낸 편지. 편지를 그렇게 크게 지금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걸어놨잖아요. 제가 봤는데 그거 막 예, 글자 그거는- 적어놓은 게 그거였습니까? 근로감독관에게 쓴 대단한 편지.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건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자들 기자들 찾아가고 찾아댕겼군요. 실태조사에서 이 현실이 이렇다. 아무도 보도도 안 해주는 예, 거예요. 아무도 보도 안 하죠. 이렇게 막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열려 있을 때는 또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막 했는데 예. 노동청에서 좋아 그럼 언제 들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회가 끝나니까 감사도 끝나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또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나 노동청에서 국회가 열릴 때는 들어줄 예, 듯 하다가 들어준다고 얘기했다가 또안 국회가 예. 폐쇄되니까 언제 그런 약속했노? 예. 그런 야, 식이죠.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지금도 그런 게 많지만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완전히 사기꾼이네요. 그렇죠. 거짓말하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뭐 사기꾼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꾼 정도가 아니다. 사기꾼은 그거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좀 예. 속이는 거지만 이건 공공연하게 공공연히 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그 등에 업고 와. 그냥 뭐 막무가내 하는 거니까 뭐 어떻든 그 예, 당시에 예. 이제 그랬다는 거고 지금 근로감독관 저 나름대로 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의 정책, 노동 정책 이런 게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사장님 지금은 그것 때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저희들이 촛불혁명을 하지 않고 그 보수 정권이 그대로 계속됐다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예. 부분이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게 1970년입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이 그렇죠. 시행되고 있었고 예.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2년 뒤에 유신 헌법이 예. 공포가 돼요. 예. 그러면 더욱더 열악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 전태일 열사가 막 아무렇게나 분신한 게 아니라 그럼요. 처음에 노동감독관에게 편지도 보내고 대통령한테도 기자들도 보내요. 찾아다니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요. 별거를 다 해도 예.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예. 그 전에 자기가 대안도 만듭니다. 내가 예. 모범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예. 그러면서 기업가도 자기 몫을 가져가고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대우를 해당하는 해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응. 계획을
기가 막히게 모범 기업이라는 하는 아, 그 당시에 저 대학 노트에 한 20쪽에 달하는 20쪽의 그 기업 계획서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 지금 저 전시해 아, 놨는데요. 대단해요. 그게 지금 있으니까. 지금 예. 저 사람들이 봐도 예. 이렇게 혁신적이고 이제 그 당시로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아, 협동조합. 공유경제라 이런 개념 아무도 모를 때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가요. 그게 협동조합이라든가 예. 또 뭐 사회적 경제 이런 개념이 다 깔려 있는 사회적 경제, 예. 사회적 기업 이런 다 개념이네요. 같이 참여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운영하는데 3천만 원이 자본금이 필요했어요. 아. 요것만 있으면 내가 한 2년 모범적으로 진짜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리고 예. 진짜 물려주겠다 했는데 예. 예. 그 3천만 원을 누가 주나요? 그러게. 그래서 예. 눈을 팔려고 눈을 팔아요? 눈을 팔아서 3천만 원. 이제 뭐 이게 장기를 팔고 사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당시에 지금 자기 눈을 예. 남에게 기증을 하고 예. 3천만 원을 어. 받아서 아니 그렇게 하려고 아. 저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 저 광고를 냈네요. 주사위라는 그 난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기사 비슷한 게 나서 아. 그럼 나도 기증하겠다 이렇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것도 전시되어 있는데 아. 그렇게 해서 하여튼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서 그게 이제 무산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아, 그렇죠. 어디 얘기해도 안 되고 예. 법으로 하자 해도 안 되고 예. 모든 게 안 돼서 예. 사실은 그 1970년 11월 13일 예. 그 분신하는 그날은 예.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날이에요. 아, 그 청계 예. 피복 그 거기에서 평화시장 앞에서 아. 이런 지키지도 않는 죽은 법이네요. 죽은 법 예. 이건 태워버리자. 예, 화형식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로기준법을 예. 화형하자.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어.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면 이게 국가라든지 아. 이런 정치라든지 예. 우리 사회 예. 이런 것들의 상징이잖아요. 예. 법이. 예. 그 아무 썰도 없는 건 뭐 태워버리고 필요 없는 거 화형을 어. 시킨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네요. 나도 그냥 예. 해서 한번 하려고 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집회 준비하고 해서 이제 하는데 또 경찰이 알고 다 방해하고 봉쇄하고 그렇죠. 못하게 붙들고 예.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안 되겠다. 아, 경찰이 방해를 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자. 예. 이렇게 해서 넌 어디로 가고 하고 친구들이 프랭카드 뭐 이런 거 숨겨가지고 이제 내려간 사이에 너희들 먼저 내려가라. 예. 나는 뭔가 좀 준비해가지고 가겠다 하고는 혼자 남아서 자기를 분신을 하시니까. 기름 기름 안에 다 미리 끼얹어 가지고 그는 결심을 하고 있었네요. 다 머리 기름이고 뭐고 다 끼얹어 가지고 나이타 준비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는 막 집회한다고 난리를 치고 막 아무에게도 방해하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집회 장소 앞으로 내려와서 아까 얘기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뭐 내 죽음을 헛되하지 마라. 이런 이제 외치면서 분신한 거를 하는 거죠. 정말 할 만큼 다 했네요. 해도 안 되니까 자기 한 몸 불살라서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중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있으면서 정교조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의 평가가 상반됐습니다. 한 제자는 교육이 하지 나와가지고 그런가 하고 댕기냐. 또 한 제자는 선생님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 제자에 대해서 그 상반된 평가란 제자에 대해서 이 사람께서는 모두 다 이제 덕담을 하셨어요. 잘 살아라 건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제 간단하게 그게 좀 뭐 말씀해 인간적으로 사제간에 이제 그런 뭐 어느
제자가 뭐 예.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네. 뭐 제자들도 가르쳤는데 어떤 삶을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다들 자기 관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물론 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게 얼마나 뭐 좀 그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오히려 학교에 있으면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다독이고 학교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정말 이런데 그거라도 정말 제대로 잘 하는 교사 교사로 하면서 나가서 뭐 그 당시에 늘 하던 말이 머리에 붉은 티 메고 붉은 티 메고. 뭐 이렇게 예, 그게 예? 길거리 쫓아다니는 그게 낯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선생님은 저게 아닌데 예. 이하무개 선생은 지금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제 예. 그런 제자들이 한 반쯤 돼요. 아, 지금 반이나 됩니까? 그렇죠. 뭐 예. 그럼 되고 예. 또 그나마도 이제 이해를 또 하는 제자들도 뭐 있어. 이해하는 제자들은 그 어쩔 수 없다. 선생님 예. 뭐그 부득이하다. 정말 자기 희생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예. 그건 뭐 우리 사회에서도 저를 그렇게 예, 보는 합니까?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리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그 학교와 사회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우리는 왜 그 교수를 있으면서 휴직을 내고 나가는데 거기는 그렇게 나지 않고 예. 교수 68세까지예요. 정년을 하면은 정치계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정치계가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안철수 씨가 이 그 정계로 나왔는데 왜 가서 뭐 연구 날까지 욕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리스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이 학계와 정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건적인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이 사람께서는 또 한국 갈등 해결센터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는데 어떤 갈등을 해결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아니 이제 주세요.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온통 갈등이에요. 예. 예. 노사 문제도 노사 간의 갈등. 갈등이죠. 모든 게 갈등. 우리 예. 조직 내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많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예. 그렇게 너무 접근하자라는 좋은 것 같아요. 게 그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관점인 예,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독일이나 일본, 캐나다 이런 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 방식을 하다 안 되면 막 둘이 싸우다 안 되면 법으로 갖고 가잖아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법은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딱 판단 내려주는 거예요. 그도 법이 있는 사람 편대로 주는 뭐 거예요. 그건 뭐 또 다른 상황이고 어떻든 법이란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둘 다 만족하느냐? 대체로 만족 안 해요. 예. 만족할 수 있도록 예. 이해 당사자들을 그렇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하게 그건 하고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는 건데 예. 지금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주민들 사이의 갈등 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도 하고 또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사. 갈등 해결사.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정립이 돼 있습니다. 예. 해결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갈등이란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보는 거는 적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택동이 모순론을 지었을 때 뭐 규모가 크나 적으나 이 사회라는 건 갈등으로 모순, 그게 갈등이죠, 일종의.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낮은 곳으로 스며들자. 그 다음에 어지러운 세상 헤쳐나갈 때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자 그랬어요. 이거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불이 되며 어떻게 낮은 곳으로 스며들까에 대해서 좀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려줄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하루를 더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책을 쓰기까지 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겁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한 30년을 그렇게
30년. 살아왔는데 평생. 남들이 보면 뭐 저 예. 사람 대단하고 투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예. 그런 건데 지금 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 여전히 예. 사회 문제나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그 나이에 맞게 또 예. 싸워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 뭐 젊은 분들에게 예. 과감하게 맡기고 예. 그 보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또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또 예. 다른 방식 그렇죠. 뭐 이런저런 예. 걸 하는데 아, 이 책으로 뭐 빌어서 얘기를 드린다면 제목이 하루를 더 살기로 했다. 이 하루는 뭐냐 하면 예. 그냥 그런저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아, 내가 70년 이상 산 건 이제 내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덤이다. 아유,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덤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예. 하루가 덤이니까 아.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하고 가자. 아. 거기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지. 오래 살라고 예, 생각하지 말고. 오래 살가 하지만 너무 거창한 계획도 세우지 말고. 맞습니다. 무슨 막 하는데 가서 이래라 저래라 예. 너무 심하게 그러지도 말고 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제 덤의 삶을 예. 오늘은 교수님하고 만나서 이런 대화도 나누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또 뭐 예. 내일은 또 어떤 삶이 예. 나한테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를 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 그냥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 그리고 내일이 주어지면 덤이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예, 그 결론.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대담을 마치면서 예.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그것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뭐 덤으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저는 저 나름대로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정말 잘 살아보려고 이제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써야 되고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예, 간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거고요. 우리 그 후배들이나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뭐 정말 그렇겠죠. 이번에 뭐 일본과의 문제 이런 데서도 얼마나 예. 젊은 친구들도 예. 정말 그 성숙하게 잘 대응을 하는지 예. 정말 참 아름답잖아요. 예. 이런 기운을 저는 예. 이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흐름을 잘 보면서 예. 정말 잘 만들어 가면 예. 너무 큰 뭐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없잖아요. 예. 예. 천천히 그러나 예, 꾸준히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예.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소박한 이사장님께서는 전태일 평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음. 그런 마음으로 예. 지금도 전태일 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예. 노동 문제, 예. 교육 문제,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사회 적폐가 예. 많습니다. 예. 사법 적폐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기울이셔서 예. 여러 가지 고치는데 예. 도움을 많이 주세요. 아유, 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 다해서. 네, 오늘은 전태일 재단 이소 이사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